있는 분들은 달콤한 과일 냄새가 난다고 하기도 하고, 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암모니아 냄새 같은 향이 나기도 하고, 좋지 않으신 분들은 계란이 부패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살리는 치과 의사 김성호입니다. 입냄새 때문에 치과를 찾는 분들이 좀 많으신가요? 입냄새가 누구나 갖고 있는 고민이지만 아마 부끄러워서일 수도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입냄새의 원인이 구강 내에서 비롯되는 만큼 치과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부장님도 입냄새가 나세요? 누구나 갖고 있는 고민이기 때문에 저 역시 고민이 될 때가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입냄새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생리적 구취, 병리적 구취, 심리적 구취입니다. 생리적 구취는 아침에 일어나면 입냄새 나잖아요. 수면 시간 동안에 침분비가 줄어들고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것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담배나 음식을 섭취한 이후에 나는 구취를 생리적 구취라고 의미합니다.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치료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꾸준히 구강 관리를 해주시면 좋은데, 양치질을 꼼꼼하게 하고, 한식에 마늘이나 양파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 식이 조절하고 금연해주는 것들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병적인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요. 지속적으로 구취가 날 때 병리적 구취로 간주합니다. 병리적 구취는 입안의 문제인 구강 내 원인이랑 입안 밖의 문제인 구강 외 원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입냄새의 원인이 80~90%가 구강 내 원인에서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강 내에는 산소가 없는 곳에 서식하는 혐기성 세균들이 있는데, 혐기성 세균들이 혀에 갈라진 틈새나 치아 틈새, 잇몸 틈새 등에 쌓여있는 음식물하고 반응해서 휘발성 황화합물을 내보내게 되고 입냄새와 같은 악취의 원인이 됩니다. 혀에도 틈새가 있어요. 작은 돌기들도 보이고 혀에 미세한 틈새들이 있습니다. 그 틈새들이랑 돌기들의 세포들이 쌓이기도 하고 음식물 찌꺼기도 모여서 그것들을 설태라고 부르게 됩니다. 설태 들어보셨죠? 그 하얀 거. 네, 혐기성 세균이 단백질들을 분해하다 보면 휘발성 황화합물이 나오게 되고, 휘발성 황화합물의 특성상 입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특히 혀의 안쪽, 혀 뿌리 쪽에 있는 설태와 백태들은 입냄새의 보관 창고라고 불려도 무방할 만큼 좋지 않은 냄새들을 풍기게 돼요.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위장관 질환이나 전신 질환에 의해서도 입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당뇨가 있는 분들은 달콤한 과일 냄새가 난다고 하기도 하고,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암모니아 냄새 같은 향이 나기도 하고, 간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계란이 부패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구취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본인들이 구취가 난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있고, 그것들을 심리적인 요인에 의한 심리적 구취, 구취망상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심한 경우에는 구취 공포증까지 이어져서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많은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에도 입냄새를 자가진단하는 법이 나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자가진단법이 내 입냄새와 100% 일치하지 않습니다. 가장 정확한 건 타인에게 내 입냄새를 맡아달라고 하는 건데, 부끄럽잖아요. 그렇게 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고, 치과에 오셔서 정밀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입냄새의 원인과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구취 측정기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입냄새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 황화합물을 측정하는 장비이고, 휘발성 황화합물에는 대표적으로 황화수소와 메틸머카탄이 있습니다. 황화수소 수치가 높게 나온다면 설태에 의한 구취, 설태가 많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메틸머카탄 수치가 높게 나온다면 잇몸병에 의한 구취를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입냄새가 발생하는 만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여 치료해 주는 게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구취 측정기 장비가 많은 도움이 되게 됩니다. 모든 치과가 다 있어요. 기체를 측정하는 장비다 보니까 유지 관리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가서 많은 치과에서 구비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치과에 방문하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당연히 양치질이고요. 치아만 닦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치아뿐만 아니라 치아와 잇몸 경계 부위를 꼭 잘 닦아주셔야 되고, 치아 사이사이에도 음식물이 잘 끼는 분들은 치실이나 치간칫솔 등을 활용해서 찌꺼기도 잘 제거해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혀 뿌리 쪽 50% 이상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혀 뿌리 쪽의 설태를 칫솔로 닦을 경우에는 칫솔모에 의해서 상처가 나고 입냄새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혀 클리너를 사용해서 설태를 제거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혀 클리너만 사용해 주시더라도 입냄새의 많은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실 거예요.
구토가 나오려고 하는 것들을 구역 반사라고 하고 무의식적인 반사기 때문에 다른 몇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줄일 수 있습니다. 구역 반사가 사람에 따라 심하신 경우에는 혀 클리너를 사용하지 않는 반대편 손으로 혀의 앞부분을 잡고 살살 닦아주는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혀를 닦을 때 숨을 참고 있으면 안쪽까지 닦는데 큰 도움이 되게 돼요. 혀 클리너 강도는 어느 정도로 하면 좋을까요? 혀의 뒷부분이나 앞부분으로 약 3, 4회 정도 부드럽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너무 자주 하거나 세게 문지르시는 경우에는 상처가 발생하기도 하고 염증이 생기기도 하니까요. 조심해주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도움은 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되는데 안 씻어서 몸에 냄새가 나는데 향수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일시적으로 그 냄새를 감출 수는 있지만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꾸 반복되기도 합니다. 특히 입냄새 제거 제품에 알코올 성분이 있다면 입냄새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입냄새를 없애는 가장 좋은 습관은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겁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건강에도 많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마찬가지로 입냄새에도 좋습니다. 구강이 건조할 때 백태도 잘 생기고 충치도 잘 생기고 입냄새도 악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을 꾸준히 섭취하신 습관을 통해 입속 건강을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아메리카노는 물처럼 마시는데요. 그것도 괜찮나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커피를 많이 마시곤 하는데요. 문제는 아메리카노도 구취를 유발합니다. 혐기성 세균이 서식하는 환경은 약산성의 환경인데 커피가 pH 5 정도의 약산성으로 박테리아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게다가 커피를 마시면 오히려 침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입안이 쉽게 마르고 입냄새가 더욱 많이 나겠죠? 구강 내에 문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검진을 통해서 충치나 풍치와 같은 원인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 간단한 스케일링부터 필요하다면 충치 치료까지 적합한 처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구치 측정기가 구비되어 있는 곳들은 정밀한 검진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드릴 수 있기도 하고 세균 분포를 광학 분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는 곳도 있으니 정확한 진단과 처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살리는 치과의사 김성호입니다.